네, 이제 FBA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 상품 자체를 이미 리스팅을 했는데 FBA 등록을 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 일반 상품 등록한 거랑 FBA 상품 등록하는 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그 상황에 맞게 한번 절차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냥 설명을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실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다시 아마존 셀러 센트럴인데요. 셀러 센트럴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인벤토리라고 있죠. 만약에 상품을 등록을 처음 하셨으면 매니지 인벤토리에 가시면 그 상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상품에 이제 여기는 저는 지금 다 클로즈 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 에딧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에딧이라고 나온 거 옆에 있는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처음에 등록하신 다음에 이 페이지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여기 Change to Fulfilled by Amazon으로 바꾸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아마존의 창고에서 파는 FBA를 하겠다라고 아마존한테 선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언을 안 하고 FBA로 이제 배송을 해버리면 일단 배송 자체가 안 될 뿐더러 그 아마존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먼저 상품을 처음 등록하신 분들은 여기 인벤토리, 매니지 인벤토리 오신 다음에 여기 에딧 버튼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고 Change to Fulfilled by Amazon을 꼭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시면 다음 페이지에서 여기에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했어서 그런데 여기에 뭐 바코드 타입을 아마존 것을 할 것이냐 제조사 거를 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단은 아마존 거를 한다고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제조사 바코드도 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UPC를 그냥 쓰는 걸 쓸 수는 있는데, 만약에 쓰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올린 상품과 이렇게 섞여서 그 내용 자체를 설명하는 이 강의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좀 더 관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려면 아마존 바코드를 쓴다고 꼭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컨버트 온리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컨버터 올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기다리시면 바로 여기에다가 내가 FBA로 가기로 한 지정을 한 상품이 나오진 않아요. 한 10분 정도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리프레시를 클릭을 하시면 그 상품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한번 FBA로 지금 현재 보낼 수 있는 상품을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보내실 때는 보내고 싶은 상품을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고 Send and Replenish Inventory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Send and Replenish Inventory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체크를 하시고 Send and Replenish Inventory를 확인을 하시고 그를 클릭을 해주세요. 다음번 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제 주소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처음 이제 아마존에 보내니까 뉴 쇼핑 플랜을 선택을 하지만 만약에 제가 두 번째 보내는 건데 보내는 상품의 종류도 똑같고 개수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굳이 새로운 거를 하실 필요 없이 예전에 보냈던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저는 새롭게 보내니까 신규 쇼핑 플랜을 선택을 하고요. ship from 부분인데요. 그 대부분 다 처음에 보내실 때는 가입할 때 쓰셨던 주소가 여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인데 만약에 프레핑 업체를 선택해서 프레핑 업체에서 보내시는 거면 사실은 이 주소가 프레핑 업체 주소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미국 내에서는 아마존으로 상품을 배송을 할 때 아마존이 보내는 택배 업체가 와서 그걸 수령해 가기 때문에 미국 내 주소를 정확하게 써주시지 않으면 그 배송료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 않아서 꼭 그 미국 내에서 배송할 경우 프레핑 업체를 쓰실 경우에는 ship from을 정확히 작성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직접 프레핑을 해서 보내시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바로 보내실 경우에는 굳이 주소가 정확할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만 쓰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주소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ship from another address를 클릭을 하셔서 거기서 주소를 수정을 하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패킹 타입이 나오는데 그 일전에 인디비주얼 프로덕트랑 케이스팩트 프로덕트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어느 거에 맞는지 더 적합한지를 선택을 하셔서 보내시면 되고요. 요즘은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어차피 비슷해서. 그래서 이게 다 선택이 되셨으면 Continue to Shipping Plan이라고 써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십니다.
클릭이 되면 이제 다음 번으로 넘어가는 건데, 여기서는 그 내가 몇 개를 보낼 건지를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100개를 한꺼번에 보낸다, 그럼 100을 여기다 쓰시면 되고, 나는 지금 3개만 보낸다, 그럼 3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전 3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아니다, 100개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100개라고 하고, 네, 컨티뉴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는 아무것도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프레핑을 누가 할 거냐에 따라서 여기 선택이 가능한데, Prep Required라는 탭이 있고, Prep May be Required라는 탭이 있고, 그 다음에 All Product라는 탭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단순하게 All Product를 선택을 하세요. All Product를 선택을 하시면 방금 전에 제가 100개 보내겠다는 상품이 여기 뜹니다.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서 선택하실 거는 프레핑을 누가 하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프랩을 하냐를 선택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아마존이 프레핑을 한다, 머천트가 프레핑을 한다, 이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프레핑 업체에서 프레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프레핑 업체가 프레핑을 한다고 해도 머천트가 프레핑하는 걸로, 여기서 머천트는 셀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사가 프레핑을 하던, 셀러가 직접 하던, 프레핑 업체한테 맡기던 모든 상황은 머천트고요. 프레핑을 아마존한테 맡길 때만 아마존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프레핑 업체를 쓰니까, 혹은 제가 직접 하더라도 머천트를 선택을 하고 컨티뉴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인데요. 지금은 그 저희가 프레핑 업체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 프린트 라벨이라는 걸 해요. 프린트 라벨이 뭐냐면, 그 아마존에 송부를 할 때 그 바코드, 상품 바코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 시트지에 30개짜리가 있고 뭐 40개짜리 있고 44개짜리가 있나 봐요. 근데 보통 이제 30개짜리에다 출력을 하는데, 이거는 프레핑 업체한테 문의하셔가지고 어떤 사이즈가 좋은지 한번 물어보시고, 대부분 다 30개짜리 하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사이즈로 출력을 하신 다음에 프린트 라벨을 클릭을 하시면 진짜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PDF 파일을 그 아마존에서 주거든요. PDF 파일 열어보면 이렇게 바코드가 있습니다. 이 바코드를, PDF 파일을 출력을 할 때 시트지에다 출력을 하면 요 하나하나를 띄어가지고 상품에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도록 하는 건데, 이 프레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프레핑 업체한테 이 PDF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출력을 해서 붙여주는 상황이고요. 혹시 직접 하신다고 하면 이 프레핑 그걸 위한 바코드를 시트지에도 꼭 출력하실 필요 없고, 처음에는 이런 시트지가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으시다고 하면 그냥 A4 용지에 출력을 하신 다음에 가위로 이 부분을 자르시고요. 테이프로 크게 여기에 이제 이 종이니까 젖지 않도록 크게 테이프로 붙여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이런 기계나 뭐 시트지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시면 그냥 A4 용지나 테이프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출력해서 프레핑 업체에 보내시든지 아니면 직접 A4 용지나 시트지에다 출력을 하셔서 상품에다 붙이시든지 하고, PDF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컨티뉴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컨티뉴를 클릭을 하면 이제 리뷰 시멘트라는 이제 칸인데, 여기서 저희가 상품을 100개를 보내기 때문에 아마존에서는 그 프라임 고객들한테 구매 후 이틀 이내 무료 배송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어느 곳에 있는 고객이 구매를 할지 몰라서 대체적으로 이제 서부, 중부, 동부 3개 창고에다가 상품을 분산시켜서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34개, 31개, 35개를 3개로 쪼개서 미네소타, 뉴저지, 애리조나 이렇게 3군데 창고에다가 보관해 놓기로 결정을 했나 봐요. 이거는 아마존에서 결정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초이스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 100개를 한 군데서만 보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군데서만 보관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 아마존에 이제 검색을 하시면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한 군데만 100개 상품을 보관하신다고 하면 FBA 비용이랑 창고 관리 비용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3군데다 따로따로 보관하시는 걸 전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3군데를 확인을 하시고 상품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개수가 100개가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하신 다음에 어프로브 시멘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아마존이 뭘 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 워크온 시먼트라는 게 있어요. 다시 백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상품을 한 종류만 보냈기 때문에 SKU가 하나야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워크온 시먼트를 3번을 해주셔야 돼요. 3곳으로 가기 때문에 3번을 해주시는데, 3번을 하실 때 한 번만 해보시면 나머지 2개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그 맨 위에 있는 미네소타로 가는 시먼트만 한번 해볼 건데요. 실제로 보내실 때는 3개 다 하셔야 돼요. 각각 따로따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하고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보내실 때는 전부 다 3개 다 시먼트를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같이 하는 건 한 번만 해볼게요. 그래서 워크온 시먼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배송하는 박스 사이즈랑 어떤 그 배송 업체를 쓸지만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스몰 파셀 딜리버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택배 박스를 얘기하고요. 레스덴 트럭로드는 150파운드 미만의 배송 그 분량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아마 그 미국 노동법상에 150파운드 이상 되는 건 뭐 혼자서 들지 마라 이런 법률이 있나 봐요. 그래서 150파운드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는 사이즈의 박스면, 일반적으로 택배로 오는 사이즈의 박스면 이제 스몰 파셀 딜리버리가 될 거고요. 그거보다 좀 큰데 150파운드 미만이면 레스덴 트럭로드가 될 거고요. 저희는 이제 프레핑 업체를 통해서 미국 아마존으로 가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2개 업체를 쓰시는 게 비용적인 면에서 제일 좋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그 미국 내에서 배송을 많이 일으키신 분들은 이런 택배 업체랑 특별 요율이 적용되셔가지고 좀 더 싸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셀러들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그 이런 UPS나 페덱스에서 제공받는 요율보다 더 싸게는 못 받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배송하실 때는 이 2개 중 하나를 꼭 선택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중국에서 직접 가거나 한국에서 배송을 하실 때는 어더 캐리어를 꼭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어더 캐리어를 선택을 하신 후에 내리시면 혹시 뭐 한진해운이나 무슨 다른 택배 회사를 쓰시면 여기에 없는 택배 회사들은 어더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낼 때는 대부분 다 어더를 클릭하시고 그 중에서 어더를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요.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하니까 UPS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박스인데, 박스가 한 박스에 다 들어가, 그 34개 상품이 한 박스에 다 들어가는지 혹은 2박스로 나눠지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상품이 제가 얘기한 대로 최대한 작은 걸 고르셨으면 34개라고 해도 아마 한 박스에 다 들어갈 거고요. 운이 나빠서 34개가 한 박스에 다 안 들어가고 2개를 쪼개줘야 된다 그러면 멀티플 박스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에브리띵 한 박스를 하시면 이제 그냥 한 박스로 끝나는 거고, 멀티플 박스를 선택을 하시면 박스가 몇 개인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한 개당 뭐 몇 개인지, 그 다음에 박스 몇 개인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Everything in One 박스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박스 무게를 일단은 해주셔야 되는데, 그 무게는 프레핑 업체에서 대충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상품 하나당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박스 디멘션도 이제 파운드랑 인치로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아래서 배송 비용을 대체적으로 추정하려고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뭐 프레핑 업체한테 물어봐서 정확한 사이즈나 디멘션을 얻으셔도 되지만, 어차피 UPS 기사나 페덱스 기사가 오면 걔네들이 다시 부피를 재고 무게를 달아요. 그 다음에 이 비용을 확정짓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대략적인 무게와 사이즈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캘큘레이트 클릭을 하시면 한 요정도 금액이 박스당 나온다 라고 나왔고, 이거는 최종 그 픽스된 금액이 아니고 여기 향후에 실제로 기사가 와서 그 다시 재보고 다시 무게를 달아본 후에 그 비용이 확정이 되고, 비용이 확정된 후에는 그 직접 우리 카드에서 바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에서 2주마다 한 번씩 저희 수익금을 입금해 주는데, 그 입금해 주는 수익금에서 이 비용을 차감해서 입금을 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결제하거나 그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Accept Charges를 클릭을 하신 후에 프린트 박스를 또 클릭을 하시면 아까 전에 이것처럼 출력물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출력물을
프레핑 업체에 보내시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보낸다고 하면 내가 직접 출력을 해서 박스에다 붙여서 보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쉔먼트 하나가 끝나는 겁니다. 출력을 하시고 컴플리트 쉔먼트를 클릭을 하시면 FBA로 배송하는 것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두 개가 더 나왔으니까 각각 두 개를 더 똑같이 배송을 여기 쉔먼트를 컴플리트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 우리가 아마존에서 찾은 상품을 중국 알리바바에서 조달했고 알리바바에서 조달한 상품을 아마존에 리스팅한 후에 구매한 상품을 이제 아마존 FBA를 보내는 것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